자, 32페이지에 교육 보겠습니다. 자, 교육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일단 예방교육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보시고,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자, 실무교육 먼저 볼게요. 자, 실무교육의 대상자 및 실시권자. 5번에 실시권자 보면은 시도지사죠.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가 되죠. 개업공개사 되려는 자, 이렇죠. 언제 받느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즉,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나 임원 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임원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물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네, 법인의 분사무소 나오는데 분사무소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그죠?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은, 우리 회사에 가면은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본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주사무소로 표현합니다. 지점을 분사무소라 그래요.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있는데 분사무소는 대표자라고 안 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소속공개사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자, 실무교육의 면제 볼게요. 자,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개사로서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자, 개업공개사 됐다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자, 소속공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자,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면은 안 받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교육의 내용은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내용을 하고,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로 한다. 자, 실무교육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실무교육 들어가기 전에 방금 했던 거, 자,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있어요. 자, 요거 세 개는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다. 물론 나중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들어가고 등록관청도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다 하는 말은 시도별로 교육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대구에서 자격증을 따서요. 서울에서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서울에서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아도 돼요. 그럼 실무교육은 전국 어디 가서 받아도 된다. 그럼 실무교육은 내용은 전국적으로 같아야 된다, 달라도 된다. 같아야 되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실시권자라는 말은 시도별로 교육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다 그랬죠.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실무교육의 대상자, 개업공개사가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죠. 법에서는 개업공개사 이래 되어 있어요. 개업공개사, 그리고 법인에서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임원 또는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되느냐? 시기는, 자, 실무교육을 받고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고 10년이 있다가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은 등록 신청했다. 기업공개사 됐죠. 그죠? 실무교육 받은 거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겠죠. 그래서 등록 최근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전,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를 합니다. 고용신고 전
최근에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요거 2년 전에 받았다. 이러고 틀리게도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이 실무 교육을 받았어요. 자, 실무 교육을 받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니면은 소속 공제자로서 고용 신고를 합니다. 2년 있다가 등록 신청한다. 이거 실무 교육 받은 거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쯤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등록하려면은 빨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실무 교육을 빨리 등록할 사람은 빨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작정 실무 교육을 받는다. 이래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실무 교육은 보통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일정 시간 하고 실질적으로는 집체 교육도 일정 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강의실에 한정이 됐으니까 사람 받는 수도 한정이 되겠죠. 그죠? 올해는 불행 중 다행으로 실무교육 받으러 가면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실무교육 하는 것은 집체는 안 하고 인터넷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2년 지난 거는 안 되죠. 그죠? 그럼 1년 이내에 다시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은 무조건 실무교육 받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실무교육 받고 언제 내가 등록할지 모르니까 미리 받아 놓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교육을 안 해도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합니다. 빨리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 하겠다 결정이 되면 그때 받아도 늦진 않아요. 그럼 1년 6개월 있다가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거는 되죠. 그죠? 자,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소속 공제사로 있다가 고용관계 종료했어요. 그만뒀습니다. 자, 그만두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고 한다. 6개월 있다가 다시 소속 공제사로 고용신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실무교육 받은 지가 10년이 넘어갔죠. 옛날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을 때 하고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폐업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하는 시점하고 언제가 실무를 더 잘합니까? 폐업하는 시점이 훨씬 실무를 잘 알죠. 그래서 실무교육 효력은 폐업하거나 고용관계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쉽게 생각하세요. 법에는 이런 말은 없지만은 기업공개사는 폐업하는 날, 소속공개사는 고용관계 종료하는 날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폐업한 날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폐업하고 얼마 이내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1년 이내 안 받아도 되죠.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받아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폐업 후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은 안 받아도 된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법률 제시, 중개 실무,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이렇습니다. 자, 시간이 종종 나오는데, 자, 시간은 틀리게 나오면은 요거 세 개가 거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시간 중에서 약간 숫자를 바꿔가지고, 자, 지금의 시간, 교육 시간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첫날 할 때 이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자, 실무교육 리얼이죠. 그죠?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다. 며칠 하면 좋겠습니까? 4일 하면 좋겠죠. 실제로 법에서는 4일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무 시간도 하루에 8시간이다. 교육 시간도 8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몇 시간 한다고요? 시간은 하루에 8시간하고 4일 한다? 32시간 하죠. 그죠? 자, 32시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실무교육 받으면 통제 안 따릅니다. 진짜 통제 안 따라요. 법을 만들 때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통제 잘 따라라고 통제 잘 따르면은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주겠다는 말이에요. 몇 시간?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여기까지 했고 오른쪽에 직무교육 조금 이따가 하고 3번 연수교육부터 먼저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회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시권자도 시도지사죠. 자, 이번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도의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벌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상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 윤리, 그 다음에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하다. 자, 연수교육 볼게요. 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도 물론 누구라고요? 실시권자도 시도지사죠. 자,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실제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요. 기업공개회사 그리고 소속공개회사가 연수교육을 받는데, 이 연수교육이 뭐냐면은 보통의 경우에 자격증을 따면은 법이 바뀐 것도 있죠. 기술이 새로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이래 교육을 또 시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보수교육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법에서는 연수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연수교육은 자, 실무교육을 받고 어제아래 실무교육 받았는데 오늘 실무 연수교육 또 받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언제 받느냐? 시기는 연수교육 니은이니까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받으면 좋겠습니까? 2년마다 받죠. 자, 2년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은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아까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2년이 지났다. 자기가 언제 받아야 된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별로 없으니까 당신 앞에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언제 받았으니까 언제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통보를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실무교육의 실질권자도 시도의사고 연수교육의 실질권자도 시도의사니까 통보는 누가 해준다? 통보는 시도지사가 통보를 해주는데 시도지사가 통보를 해주는데 니은이니까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해주면 좋겠다. 2개월 전까지 시도의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합니다. 자, 연수교육의 내용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실무교육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실무교육에서 법률 지식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면 바뀐 것도 있죠. 그래서 법률 지식 대신에 법이나 제도 개정상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중개실무, 경영실무, 직업윤리. 그럼 연수교육의 시간은 아까 실무교육은 리얼이니까 4일했죠. 연수교육은 니은이면은 며칠 하면 좋겠다? 이틀 하면 되죠. 하루 8시간이니까 몇 시간? 16시간 하는데 이것도 통제 안 따릅니다. 통제 잘 따르라고 통제 잘 따르면 오후 4시간 빼주겠다. 몇 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자, 이거는 연수교육 안 받아 벌 준다 그랬죠. 벌칙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실시권자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자,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그 위에 직무교육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실질권자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고 등록관청도 같이 들어가죠.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이 먼저 된다. 아까 실무교육도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직무교육도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면은 안 받아도 돼요. 교육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이하다. 자, 직무교육 보겠습니다. 자,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아까 전부 다가 실시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다 그랬죠. 그럼 일단 시도지사고 교육의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중개보조원. 물론 중개보조원이 받는 게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아까 실무교육도 등록 신청하기 전 또는 소속공개사로서 고용신고하기 전 얼마 이내에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는 고용신고 전, 시기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실무교육도 기업공개사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도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면은 안 받아도 된다. 여기에는 직무교육은 교육의 내용을 좀 보세요. 모든 교육은 내용은 실무교육에서 시작합니다. 실무교육에서 법률 지식 들어가죠. 중개실무, 경영실무, 직업윤리 들어가는데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중개보조원 중개업무 할 수 없으니까 법률 지식 필요한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개실무, 경영실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직업윤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라 그랬어요? 선비사자로 적고 사기꾼 사자로 읽는다 이랬죠. 그죠?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죠. 중개업할 때 사자 기질 조금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하고 관련되는 교육에서는 애당초부터 사기꾼 기질 너무 내지 마라 하는 것을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됐고 시켜왔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법인데 교육의 내용을 사기꾼 기질 너무 내지 마라 하는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아이가 곤란하다. 그죠? 그 말을 따듬으면서 직업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에서 교육의 내용이 가장 단순한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직무교육 교육의 내용이 가장 단순하죠. 그래서 원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질권자, 시도의사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추가되기로 등록관청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등록관청 오늘 나중에 할 건데 시군구청장을 우리 법에서는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육의 내용이 가장 단순하니까 직무교육만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요. 그럼 직무교육의 시간은 직무교육 기억이니까 며칠 하면 된다? 하루 하면 되죠. 그런데 하루 8시간인데 8시간 동안 사자 기질 너무 내지 마라. 교육시킬 내용이 없어요. 반 잘라서 4시간만 합니다. 4시간 하는데 이것도 통제 잘 따르면 좀 빼줘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통제 잘 따르면은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주는데 4시간 하는데 4시간 빼준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빼주는데 기억이니까 몇 시간 빼줄까요? 1시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다. 요게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오늘 되면은 이제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있죠. 그죠? 실무교육 받을 겁니까? 직무교육 받을 겁니까? 직무교육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전부 다 실무교육 받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국장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는 부동산 사고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는 우리 법에 나오는 행정관청 다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다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앞에 교육받은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이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년에 자격증을 땄어요. 내년에 실무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내명년에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다 벌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 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직무교육을 안 받았다 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죠? 그리고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누가 받을 거라고 특정이 안 됐으니까 통보하는 규정도 없죠.
통보하는 규정도 없고,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연수교육은 통보를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될 건수가 있을 때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부동산 사고를 일으키기로는 자격증이 있는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보다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훨씬 사고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중개보조원도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등이에요. 기업공개사 등 하면은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기업공개사 못 되죠. 소속공개사도 못 되죠.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중개보조원 못 되죠. 예방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방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은,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회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교육을 해야 될 건수가 있을 때만 하니까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규정으로 보면은 기업공개사 등은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에서 이제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 시군구 안에 중개사무소가 100군데 정도 있다면은 뭐 교육을 실시하면은 뭐 의자도 유인물도 음료수도 한 100인분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자,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으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10명밖에 안 왔어요. 등록관청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통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일 밑에 공문에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본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중개사무소는 다음에 지도감독할 때 최우선적으로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심을 첨언합니다. 예방교육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죠. 대신에 안 받으러 오면은 다음에 그 사무소 가고 탈탈 털겠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받을 때는 교육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교육은 의무 교육은 아니죠. 교육비 내고 받으러 온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럼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손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된다. 틀리죠.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누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시권자가 누구냐,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은 누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을 해야지 기업공개사 된다. 그럼 기업공개사 되면은 자,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보통의 경우에 공개사 자격증을 따고 등록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등록한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 76385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중개인이 있죠. 그죠? 이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분은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비록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로서 인정을 해줬다 그러죠. 지금은 신규로는 중개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는 중개사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신규로 기업공개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고 법인인 기업공개사 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좀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 법에서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거 세 개가 있어요. 이중 등록하지 마라. 자, 이중 등록하지 마라 하는 말은 등록을 두 번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자, 대구에 수성구에서 등록을 했다. 수성구에서 또 등록을 했다.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대구의 수성구에서 등록을 하고 나중에 대구의 달서구에 가가지고 등록했다. 이것도 이중 등록입니다. 하여튼 등록을 두 번 하면은 안 돼요. 자, 등록을 두 번 하는 게 이중 등록인데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등록 신청하면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증을 두 장 들고 있어도 이중 등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록증이 두 장 되는 경우라면 한 장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돼요. 조금 오래된 판례인데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나중에 폐업 신고할 건데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폐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등록증 반납 안 했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까먹고 새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등록증 또 받았죠. 그죠? 한 장은 어디 있는가는 모르지만 등록증 두 장 있죠.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 두 개 이상의 사무소 두지 마라는 말이에요. 또 이중 소속하지 마라. 이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중 소속의 의미가 뭐냐면은 갑이라는 기업공개사에 A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을이라는 기업공개사에게 A가 또 소속이 되어 있다. 요거 이중소속이에요. 이중소속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이중소속인데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고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이것도 이중소속이에요. 그럼 이중소속하지 마라. 그죠? 자, 그러면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갑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라면은 을에게 소속되어 있는 갑으로서는 소속공개사죠. 소속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면은 이중소속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속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소속공개사 등록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면 이중소속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소속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공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소속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4번에 등록관청. 그럼 누구에게 등록을 신청하느냐?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중개사무소,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중개사무소를 두르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런데 시장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거기에 시장이라 보면 되고,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등록관청인데 시장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이래 되죠. 그러면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등록관청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몇 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시도지사 할 때 시장도 나오죠. 그죠? 이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는 구가 있죠. 그러면은 구가 없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니까 구가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일반 시장을 말합니다. 일반 시장. 예를 들어서 경산시장. 경산시장에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은 구가 없는 시장이니까 구가 없는 일반 시장은 등록한장 맞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를 둘 수 있도록 해줬는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시장이라 가지고 구를 둘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포항광역시 아니죠. 그냥 포항시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남구, 북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 시장 안에 구가 있죠. 구가 없는 시장이 등록가청이다. 구가 있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가청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항시 남구 그러면은 포항시장은 등록가청 아니죠. 그럴 때는 남구청장이 등록가청이에요. 그러면은 광역시장은 등록가청이다 아니다? 광역시장 안에 구가 있으니까 등록가청 아니죠. 그죠? 일반 시장이 등록가청이죠. 근데 나는 사회 이런 거, 사회나 지리 잘 몰라가지고 어느 게 광역시인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광주시는 광역시입니까? 아닙니까? 광주시는 광역시 아니에요. 광주시가 두 개가 있죠. 경기도 가면 광주시 있죠. 전라도 가면 광주광역시가 있죠. 광주광역시는 시험에서는 절대 광주시라고 안 나옵니다. 광주광역시라 그래요. 시험에서 대구시 이래 안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그러니까 광역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되죠. 자, 그러면은 포항에 가면은 남구, 북구 있거든요. 그러나 포항시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포항시장이 등록가청이다. 남구청장이 등록가청이다. 남구청장이 등록가청이죠. 그런데 이 어느 게 포항시가 대도시시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항시 이러면 일단 광역시는 아니죠. 포항시는 그냥 포항시라고 시장이라 안 나오고 포항시 남구 이래 나옵니다. 안산시 단원구 이래 나와요. 그럼 안산광역시 아니죠. 안산시 단원구 나왔죠. 그럼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래 되죠. 하여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하는 군수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법인에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라고 전부 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공개사 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 받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등록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회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예외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자,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도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자,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요건을 보시지 말고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이것만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실사자라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사실사자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아마 1000번은 들을 거예요. 맨 처음에 사진 들어갑니다.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등록하면은 등록증에 붙여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등록 요건이다 하기는 그렇죠. 그죠? 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그럼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등록 신청 전 얼마 이내에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물론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시도회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자, 이 사무소는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요. 적어도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쓸 수 없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니까 내가 공인중개사당 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갔느냐면은 자,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야지 등록관청에서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하다는 걸 알죠, 그죠? 자, 자격증 사본을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 어디 가서 복사합니까?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죠. 동네 복사집이 별로 없죠. 물어 어디에 가면 복사집이 딱 가니까 그 집에 오늘 휴업입니다. 아, 큰일 났다. 어디에 복사하고 가니까 누가 하는 말이 어느 학교 있는데 제 앞에 가면 초등학교 있다. 초등학교 문방구 가면은 복사기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가고 복사 좀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복사기가 고장이 나고 오늘 복사를 못 합니다. 도저히 복사할 데 없으면 어디 가서 하면 됩니까? 동사무소 가면 되죠. 동사무소 가서 복사해달라면 복사해 줍니다. 복사해 주면 되잖아요. 복사비 주기 전에 복사기가 양이 많으면은 얼마입니까?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복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죠. 얼마입니까? 하면서 윙크만 딱 하면은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면.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복사하면 되죠. 그죠? 근데 복사하는 거 귀찮다? 아니면은 재밌다? 귀찮죠? 그러면은 아까 자격은 누구 소관이었어요? 시도지사 소관이죠. 시도지사도 공무원이죠. 등록관청도 공무원이죠. 공무원들끼리는 확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원칙이에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격증 사본은 안 들어가죠. 그럼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자, 그러나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도 원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확인한다는 말은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자, 공인중개사 등록 요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문제가 크게 안 나오는데 그 밑에 2번이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 부분은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법인이 등록 신청한다. 아까 법인에서 분사무소 한번 나왔죠. 그죠? 분사무소도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법인이 들어간다. 분사무소 들어간다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법인이다는 증명서를 첨부했어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했는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냐면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공무원 맞죠? 공무원들끼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개설 등록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1번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 이래 되죠. 이번에 법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법인의 등록 요건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법인의 등록 요건 첫 번째가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원래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여야 한다 이랬는데 추가됐어요.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사회적 협동은 이제 제외한다 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천 이상일 것. 그러면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는 게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인데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시험범위 아닙니다.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 하는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공개사가 되고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하죠.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해가 돈 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등록의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우리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런 것들은 혼자서 공부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법인이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법인 설립한다고 법인 설립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자기가 안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죠. 그죠? 법무사 사무실에 가고 법인 설립하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제일 먼저 법인 설립 신청서라는 용지를 줘요. 안에 쭉 적는데 안에 보면 목적 이래서요. 제목이 법인 설립 신청서입니다. 목적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제가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법무사가 보더만 막 웃더만은 이거 그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아니 법인 설립 신청서의 목적이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적는 게 아니고 이 법인이 설립되면은 어떤 업무를 할 거냐 그걸 목적 안에 적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신청서의 목적에 에어컨 제조 및 판매업 이래 되세요. 그럼 법인 설립 신청서의 목적이 나중에 법인의 정관의 목적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법인이 설립되었어요. 그 법인은 에어컨 제조 및 판매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는 말은 14조에서 규정된 것 말고 하나라도 법인의 설립 목적에 들어가면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었다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 14조 법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는 별도의 다른 문제로 나오니까 좀 이따가 별도로 할게요. 자, 법인의 등록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번입니다.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이 사원은 한 명의 사업자에서의 무한 책임 사원이다. 우리 법에서 임원하고 사원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물론 여기서 3분의 1도 중요하지만은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제외한, 요거 대신에 포함한 이래 틀리게 나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포함한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 올해도 그래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역시 대표자를 포함한 이래서 틀리게 나오세요.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물론 대표자도 임원입니다. 그러면은 임원이나 사원이 총 8명이라면은 적어도 몇 명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8명 중에 1명,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죠. 그럼 8명에서 1명 빼고 7명의 3분의 1이에요. 7명의 3분의 1이면은 2.3이죠. 그럼 2명은 공인중개사고 1명은 8만 공인중개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몇 명이어야 된다? 3명. 대표자 1명 합해가지고 적어도 몇 명? 적어도 4명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가는 거 사실사자 이거 그대로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진, 대표자 사진 들어가면 되죠. 실무교육 아까 했죠. 법인에서는 누가 받아야 된다? 임원이나 사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입니다. 전원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임원이나 사원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든 아니든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중개사무소 면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면적 규정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어느 게 넓어야 되겠습니까? 면적 규정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게 넓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보통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뭐 단속할 때 중개사무소 TV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서울 가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개사무소 없습니다. 임료가 비싸서. 그리고 1층에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2층으로 갑니다. 그 지방의 중개사무소 가면은 안에 가면 어떠냐면은 그 기업공개사 책상 크다랗게 하고 소속공개사 책상 몇 개 있죠. 중간에 소파도 있고 이래요. 옆에 테이블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임료가 비싸니까 그렇게 중개사무소 넓게 서는 데가 없어요. 기업공개사 책상 최소한으로 있고 소속공개사 책상이 우리 책상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있죠. 그거 있습니다. 소파 이런 거 없어요.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본다. 그 펼 자리도 없습니다. 대신에 테이블 옆에다가 모니터 딱 벽걸이 해가지고 할 때는 전부 다 모니터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 법에 사무소 면적 규정은 있다 없다? 면적 규정이 전혀 없어요. 몇 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틀리게 두세 번 나오는데 면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죠. 하지만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법인의 등록 요건.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중간에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등록의 처분 및 통지. 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의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등록하는 절차 잠깐만 볼게요. 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공개사 중에서 소속 공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자, 서류가 들어가는 게 어떤 서류가 들어간다? 사실사자라는 서류가 들어간다. 사진, 여권용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사무소 확보 서류. 이 사무소 꼭 자기 거여야 됩니까? 빌려서도 되겠습니까? 빌려서 되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전세나 임대차는 한번 들어봤죠. 사용대차는 별로 안 들어봤죠. 나중에 그 민법 공부할 때 임대차 요소가 두 개가 있어요. 물건의 인도, 차임의 지급. 쉽게 얘기하면 돈 안 주면은 차임 안 주면 임대차 성립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형님 건물에 동생이 늘 사고치고 학교 다닐 때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러다가 겨우 졸업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먹고 살라니까 그러면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아버지한테 기댈 수도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형님이 유산 다 받았습니다. 형님한테 가고 이제 먹고 살아야겠다.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땄어요. 형님한테 가고 형님 내 그 중개 사무소 하나 내려는데 그 형님 건물에 사무소 하나 내주세요. 형님이 하는 말이 한 달에 얼마 줄래? 이러면 형님은 아버지한테 유산 다 받고 건물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내한테 꼭 돈을 받아야 되겠나? 이거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라 그래요.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것을 사용대차랍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자격증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이 등록 신청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로 종교를 구분해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문서로 통지한다는 말은 등록증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한다. 자,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봅시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통지한다? 7일 이내 통지한다. 기업공개사 통지합니까? 공무원이 통지합니까? 공무원이 통지하죠.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 어떤 시험에서도 숫자가 나오면 참 골치 아프다. 그죠? 어떨 때는 7일, 어떤 거는 10일, 어떤 거는 15일, 어떤 거는 5일 많아요. 그런데 그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기에서 공인중개사법에 기본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공무원 하는 거 7일 정해놓으세요. 그러면은 공무원은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죠. 교육공개사가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아니면 무슨 신고한다, 월급 받거나 수당 받거나 돈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은 한 명은 돈을 받고 일하고 한 명은 돈 안 받고 일하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안 받고 하는 사람, 누가 더 빨리 해야 됩니까?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죠? 공무원이 하는 게 7일, 그러면 교육공개사 하는 거는 7일보다 빨라야 된다. 늦어도 좋다. 늦어도 좋다. 그래서 10일이에요. 요것만 알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건 며칠? 7일, 교육공개사는 10일. 원칙 그대로 가면 됩니다. 원칙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예외되는 게 각각 2개가 있어요. 그 예외만 알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하는 건 7일, 교육공개사 10일. 요거 예외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등록사항 등의 통보. 자, 협회는 매월 다음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해서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요것만 읽기만 읽어봅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했다.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한 명 생겼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았다. 고용인을 고용신고 받았다. 고용인이 한 명 생겼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았다. 고용인이 한 명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다. 사무소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기업공개사 한 명 생겼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다. 분사무소 책임자 한 명 생겼죠, 그죠? 휴업 비업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중개업 재개 신고를 받았다. 휴업 신고를 받았다 하는 말은 그 기업공개사 한 명이 잠시 없어졌다는 말이죠. 비업 신고 받았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한 명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3번에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한 명 없어졌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분간 잠시 없어졌죠. 그러면은 등록하자 협회 통보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인도 포함돼요.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었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거는 통보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 주로 문제가 나오면은 지문 하나 정도로서 주로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등록증 재교부했다. 통보한다 안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증 잃어버렸어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똑같습니까? 통보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협회 통보하는 사항은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요거 하는 것 통보한다. 그죠? 그런데 이 통보하는 내용이 많죠.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런데 7일 이내 통보해라 하는 말은 끈끈이 해라 이 말이에요. 끈끈이 하면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한 달에 한꺼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말은 그 전달 거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통보해라 이 말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통보해라. 자,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소멸부터는 잠시만 쉬다가 보겠습니다.